안녕하세요. 설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평강공주 사주궁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궁합 의뢰가 들어왔어요. 위에 분은 여성분이시고 아랫분은 이제 남성분이시고 시간은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간을 모르는 관계로 시간은 제외하고 왜 이게 평강공주 사주로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요. 일단은 남자의 사주로 보면은 갑자일주잖아요. 갑자일주는 밑에 인성, 엄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마마보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결정하고 본인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서 그 대상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엄마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인상 엄마를 깔고 있으면은요, 또 엄마도 그런 성향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해요. 엄마도 자식을 결혼하고서 확실하게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며느리의 남편이기 전에 본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식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밑에 인성을 깔고 있는 남자로서는 뭐 일단 뭐 공부를 깔고 있다고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마마보이 기질이 정말 싫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밑에 인성을 깔고 있는 남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각자의 취향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갑기 합이 돼 있죠. 여기는 부모궁이에요. 그쵸? 갑기 합돼 있고요. 여기 지지로도 자축합이 돼 있어요. 부모와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드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곱게 부모님이 공들여 키운 자식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렇게 기축으로 계셔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기도 하시면서 가녀지동으로 있다 보니까 성정도 좀 강하신 분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마보이에다가 시댁 어른들이 이렇게 강한 성정이 강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예고되죠. 무엇이 예고될까요? 고부 갈등이 예고가 되겠죠. 그쵸? 근데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갑목이 축월에 태어나면은 뭐가 꼭 필요할까요? 병화가 필수죠. 갑목이 너무 추운데 병화가 이 추운 얼음 땅을 녹여줘야지 이 갑목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한다고는 하지만 이 병화가 없다면 이 갑목은 제대로 자라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축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천을귀인이거든요. 천을귀인. 이렇게 많은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이렇게 부모 자리에 뭐 조부모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라는 느낌은 좀 있죠. 괜찮은 집안이라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가세가 좀 기우지 않고 조상 때부터 해서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부모와 조상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갑목은 땅도 있고 물도 있는데 너무 땅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꼭 필요하답니다. 이 병화를 보지 못하면 일단은 갑목은 뿌리가 얼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보지 못하면 일단 목화통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병화를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이게 정제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살짝 구두쇠인 그런 느낌도 좀 있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리로 보면은 부모궁이라서 부모랑 딱 붙어 있고요. 십상으로 보면은 정제예요. 그럼 이 남자는 정제랑 딱 붙어서 있네요. 그러니까 결혼에서도 굉장히 힘들거나 뭐 본인이 필요할 때 부인 옆을 떠나지 않는 그런 남성분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힘들고 피곤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항상 부인을 찾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답니다. 십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런데 무토는 또 간목은 사실은 기토랑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서 뭐 관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무토의 큰 그런 덩치를 고려하면 사실은 무토가 더 맞는 땅이에요. 간목은. 간목은 무토에 심겨져야지 더 많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더 많이 크고 굵어질 수 있겠죠. 이 정도 땅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스케일은 굉장히 작고 꼼꼼하고 정제격이다 보니까 살짝 구두쇠인 느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월지를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성정이 강하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천을기인이 부모와 조상 자리에 다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옛날부터, 조금,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이 이제 여성분의 사주예요. 이 간목이 제일 필요한 게 이 병화라 그랬죠. 네. 이 병화가 떡하니 이 간목을 키워주고 있네요. 여기서는 제일 필요한 글자가 사실은 병화였거든요. 이 여성분이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이 여성분을 만나면 굉장히 앞으로 출세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결혼과 동시에 많이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간목이 지금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이 그냥 하늘의 허공에 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여자분에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여성분은 이 남성분을 많이 지지해주고 많이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주는 너무 추워서 조우가 문제였죠. 조우가 너무 차가워요. 그쵸? 근데 아래 보세요. 인호화국 해서 화국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지가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우 면에서도 이 추운 남자분의 조우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주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간목에게 필요한 무토도 있어요. 그쵸? 간목에게 필요한 무토도 있고, 그리고 간목은 지금 이 을목이 제일, 이 겁재가 제일 번거롭고 성가시고 짜증나는 존재잖아요. 간목에게 을목은 칭칭 감고 가서 자신의 양분과 햇빛을 다 가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귀찮은 존재예요. 그 귀찮은 존재를 이렇게 을경합으로 얘를 묶어놨네요. 꼼짝 못하게. 그쵸?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경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사주에서는 아주 과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남자의 핸디캡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태양이 이분의 직업에 있어서, 이거는 약간 물상론적인 지금 부분인데요. 직업에 대해서 유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양이 밑에서 계속 이 인목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 태양은 이 오화의 뿌리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태양이에요. 그죠? 햇빛이 계속 이 나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힘도 아주 좋아요. 이게 만약에 오화가 없다면 태양이 할 일이 너무 많겠죠. 얘도 키워야 되고, 얘도 키워야 되고, 얘도 키워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일복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 태양에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어디 가도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병화겠지요. 인월의 태양은 굉장히 반갑죠. 추운데 예, 병화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월의 인목들도 이 태양을 보고 잘 자라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바쁘게 계속 태양이 이 나무들을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키워요. 어디에다가? 이 무토의 땅에다가 키우죠. 인목을 담기에는 무토가 적당하다 그랬죠? 인목은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니까. 예, 땅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치기도 해주고 가위로 좀 다듬어 줘야지 더 모양도 예뻐지고 줄기도 더 굵어지고 네, 꽃도 더 탐스럽게 잘 열리겠지요. 그래서 위에서 태양을 보고 인목이 너무 잘한다 싶으면 이 경금으로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서 꽃꽂이를 예쁘게 해서 이 나무들을 예쁘고 실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이분은 꽃집을 경영하시는 여성분이세요. 이 물상을 그대로 다 쓰신 거죠? 네. 근데 이 여성분의 지금 사주에서 그 남자를 뜻하는, 남편을 뜻하는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수를 여기 이 남성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인목들을 이 수가 키울 수 있는 수분이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꽃집 경영하는 건 물상론으로 지금 바라본 거고요. 물상론에 너무 적합한 사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어쩜 사주 그대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근데 사연을 들어본즉 근데 오늘 왜 상담을 신청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남성분이 이 집안에서 이 부모님이 정해놓은 여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정략 결혼식으로 정해놓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드님을 그 여자분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귄 지 1년이 됐는데 이 부모님한테 한 번도 인사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마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모님의 뜻도 거역도 못 하시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도움이 되면은 사실은 남편에게 이 부인이, 이 여성분이 더 도움이 되는 사주다. 남성분은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하는 순간에, 여성분과 결혼하는 순간에 굉장히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이 여성분은 대운에서 지금 수운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원래는 남편을 뜻하는 이 수기운이 없지만 대운에서 계속해서 20년간 계속 오시더라고요. 지금이더라고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만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분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라. 나를 가서 인사를 시키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헤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시키고 그쪽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하면 이분과 결혼하시되 굳이 이쪽에 남성분이 계속 부모님 눈치를 보니라고 본인을 소개를 안 시켜주고 그냥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면 계속 만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당신 사주가 훨씬 더 좋다. 남자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주고 굉장히 일복도 많고 부지런한 그런
부지런하고 결과물까지 이렇게 딱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남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유해 보면은요, 이 마마보이 이 남자를 부모님 말을 거역도 못하는 이 마마보이 스케일도 작죠? 이 마마보이 남성분을 출세시키는 이 평강공주 딱 궁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이 여성분을 놓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이분이 의뢰인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여성분의 사주가 이 남성분을 살리는 사주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요, 오히려 부모님의 고집으로 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걸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 이제 궁합 많이 보시긴 하지만 궁합을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아주 나쁜 궁합이 아니더라면 두 분이 좋다면 이제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좀 있으실 필요도 있고요. 서로가 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자식분들에게도 조그만한 선택의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사주 궁합에 대한 해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상식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가 12신살이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12신살, 12운성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12신살. 이 12신살이라는 거는 일단 12개의 살이라는 뜻이에요. 12개의 살. 근데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12개로 이제 차례차례 다 해볼 건데요. 3개씩 나눠서 4일에 걸쳐서 12개를 알아볼게요. 근데 이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 12신살도 있고요. 일지 기준으로 보는 12신살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병인일 줄하고 보면은 이 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호술 삼합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이게 바로 지살이에요. 그 다음 인 다음에 묘. 이게 뭘까요? 연살이죠? 그 다음 인묘진, 순서대로 인묘진. 이거는 월살. 네, 이렇게 일지 기준과 월지 기준으로 이렇게, 이게 뭐 월지든 일지든 일단 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 처음 시작하는 거는 지살, 두 번째 연살, 세 번째 순서대로 월살이에요. 이렇게. 근데 연지 기준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출생 시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육친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운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흐름이나 큰 틀로 해석할 때는 연지 기준으로 하고요. 이거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일지 기준의 신살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집안의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가 뚜렷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 기준이 요즘 많이 뜨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지 기준과 일지 기준 둘 다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지 기준은 일단은 나의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천적인 성향,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그 다음에 뭐 운의 흐름, 뭐 똑같아요. 똑같긴 똑같은데 이게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성향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는 신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활용하되 요즘에는 일지도 많이 활용해서 12신살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지살이라는 거는요. 지살은 우리가 아는 그 역마살은 많이 들어보셨죠? 역마살과 좀 비슷한 의미예요. 역마살과 비슷한 의미고 이 지살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일단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나가서 출세하는 그런 살이에요. 타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살이 만약에 한 월지 정도에 있다면 청년기에, 월지는 청년기를 의미하잖아요. 청년기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출세할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분명히 그러면은 청년 때 월지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면 뭐 어떤 학교를 고향이 아닌 다른 타향에서 대학 생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연지에 만약에 지살이 있다면 부모 때나 부모 조상 때 시골에 있다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타향살이를 시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살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도화살과 비슷해요. 이 도화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도화살은 끼를 부리는 살이 아니에요. 이 도화살은 사람을 그냥 끄는 매력살이에요. 매력살.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괜히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환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살이에요. 그래서 이 도화살은 뭐 욕패살이라고도 하고 함지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막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제 막 세상에 나와서 이제 이게 12운성으로 보면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나오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서툴고, 그쵸? 모든 게 서툴고 조금 무르익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살이기 때문에 연살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무리수를 두어서 조금 실패할 확률이 좀 많아요. 아직은 한참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실패수가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살이 만약에 자기 밑에 지지로, 여기 일지로 연살이 있다면 이분은 굉장히 일단은 남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 중에 만약에 월지 정도에 있다면 청년기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다 정도로 해석도 가능하답니다. 네. 일단은 이 월지든 일지든 연지든 시지든 이 도화살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기살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월살. 이 월살은 월은 그야말로 달이에요. 달. 한마디로 달을 보고 약간 한숨 짓는 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래서 월살을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달을 보고 하는 일에는 이제 모텔이나 숙박업 그런 쪽에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월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기에 모텔이나 숙박업 같은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은 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월살은 진술충미예요. 진술충미, 이 고지, 묘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월살에 해당된답니다. 네. 그래서 월살은, 약간 그 고초살이라 그래서 좀 남들이, 죄송합니다. 남들이 돌보지 않아서 조금 외로워서 밤에 한숨 짓는 그런 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월살이 있으면 약간 외로운 인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에는 이 12인신살 지년월 다음에 3개, 예, 내일 설명 더 해드리고요. 오늘은 목이 자꾸 잠기네요. 예,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내일 활기찬 또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